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주 초반 분위기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날까지도 소폭 추가 하락을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악재였었던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이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다시 한번 재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92% 하락하며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5%의 하락, 나스닥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낙폭을 회복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갭 하락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이날은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던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요. 먼저 앞서 마감했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날 수출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6.8%의 감소, 직전월인 6.9% 감소보다는 조금은 개선됐지만 예상치였던 5% 감소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이에 영향받았던 유럽 증시도 함께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 쪽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도 나왔는데 잠정치에 그냥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성장세에 대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다우존스 지수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수, 이날 지표 영향력은 크진 않았습니다.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94.8로 기록이 됐고요. 9월 부인 건수도 예상치를 밑돈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날 무엇보다도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역시나 어제 악재에 영향을 미쳤었던 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날 장에서 장 초반에는 조금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날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섹터들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쉐브론과 엑소모빌 중심으로 낙폭이 거세졌고요. 아울러서 이날 운송주도 함께 하락하면서 항공주들도 밀렸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우지수 는 17,568포인트 선, 장 후반까지도 저점 크게 회복하지 못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만이 소폭의 선전해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강보합권으로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 나머지 업종은 일제히 내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얼어붙었고요. 자본재 섹터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IB 그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3,5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아무래도 FOMC 회의 일주일 앞두고 있는 구간대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를 띠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5% 내리면서 2,063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확연하게 상당히 좀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하단을 지지했던 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낙폭을 회복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전통 IT주들은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이 강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0.07%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5,098포인트 선으로 마감짓고 있습니다. 이날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이 이 미국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il is putting a cap on equity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이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국제유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에도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이 WTI 가격은 37달러 51센트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밥 돌 누빈 에셋 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유가가 진정돼야만 뉴욕 증시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유가가 더욱더 떨어진다면
된다면 뉴욕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웰스파고 전략가인 지나 마틴 아담스 역시 국제유가 하락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뉴욕 증시가 나홀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유가의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만 그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회사인 오펜하이머는 앞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에너지 관련 업종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아리왈드 오펜하이머 기술적 분석 담당이사는 에너지 업종의 12년간의 강세 추세가 망가졌고 하향 추세가 재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이 증시에 힘을 넣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 미국 소기업 오너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소식 역시 CNBC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ales worries pull down U.S. small business confidenc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전미자영업연맹 NFIB는 11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4.8을 기록하면서 이 10월 수치보다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발표됐던 세부 항목들도 다소 좋지가 못했는데요. 특히 이 함께 발표된 10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앞으로 6개월 동안 판매가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소기업 오너들의 비율은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이후 같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렌트 가격이 가게의 소비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소기업 오너들은 앞으로의 순이익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FIB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자신감이 낮아졌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CNBC는 이번 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역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완만한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남깁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 6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후반 거의 막 종가 직전에 대체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 지으면서 두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 그리고 28개 종목은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에너지주 그리고 기계주 중심으로 낙폭이 거셌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캐터필러와 함께 밀렸고요. 월마트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금융주들도 일자리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시장 대비 선전한 두 종목은 맥도날드와 나이키였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금 보겠습니다. 캐터필러 2.66%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엑소모빌이 종가 직전에 조금 더 낙폭을 기록하면서 2.8%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쉐브론 텍사코가 0.96%, 1% 가까운 추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아울러서 보잉사도 2.33%로 장 후반 들어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금융주는 이날까지도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이 1%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장 대비 좀 살아남은 두 종목, 맥도날드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0.08%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0.22%로 강보합권 겨우 좀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전업종 모두 밀렸습니다. 특히나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자본재 섹터였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 섹터와 산업재, 금융주까지도 일제히 밀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조금 선전한 양상을 보여줬었던 애플입니다. 거의 후반부까지 가서 강보합권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직전 다시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시장 대비 조금은 선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애플이 애플워치 신모델과 함께 아이폰 6C 신제품을 다시 한번 공개할 것이다라는 흐름을 외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후반부까지 낙폭을 조금 더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종가상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18.23 기록했습니다.
전통 IT 종목들 이날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EU 당국이 퀄컴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EU가 다시 한번 퀄컴에게 잠정적인 결론이 담긴 이 진술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퀄컴으로부터 답변서 전달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자체가 퀄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투자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날 장중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5.63% 급락하면서 저점 부근 4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결과는 추후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외신 통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이날 유나이티드 내추럴푸드의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부진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nited Natural Foods profit falls 8.8%.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내추럴푸드는 3분기 순이익이 6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또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데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했던 2.86달러에서 2.98달러에서 2달러 79센트에서 2달러 89센트 사이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이 유나이티드 내추럴은 미국 내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캐나다 쪽에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매출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내추럴은 홀푸드의 공급 체인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3% 하락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추가로 16%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오는 3월에 언론 행사를 갖고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됐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planning March event, new Apple Watch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는 이 애플 전문 블로그인 9to5Mac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9to5Mac에 따르면 9to5Mac은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애플이 3월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애플워치, 이 애플워치 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새로운 애플워치는 4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블로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번 행사에서 애플이 새로운 애플워치를 공개하게 된다면 1년 만에 새로운 애플워치를 공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해에도 애플은 3월에 행사를 열고 애플워치와 12인치 맥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4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신제품인 아이폰 6C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시됐는데요. 몇몇 애플 유저들이 큰 화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어 작은 화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4인치 디스플레이 휴대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CNBC의 질문에 애플은 코멘트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에도 애플의 주가는 0.04%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외신 소식과 또 종목 마감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저희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중국 지표 영향 강하게 받으면서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1.42% 낙폭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2% 가까운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함께 밀렸는데요. 1.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종가상으로 4,68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습니다. 37달러 51센트까지 내려앉았고요. 금값 역시 온스당 2센트 내리면서 1,075달러 30센트의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곡물 가격 반등 주면서 3달러 70센트 옥수수 가격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했고요. 680선을 하회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0% 급등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유가 폭락 영향 강하게 받았습니다. 10원 40전 급등했고 1180원까지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를 띠면서 0.2% 달러 인덱스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동일한 2.23%의 수익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는 계속해서 좀 포근한 날씨 이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